자, This is King Google Speaking. 자, 오늘은요,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10번, 이제 반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과학 지문인데요. 과학 지문이 조금, 이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아서, 뭐 괜찮은데 싶은데, 뒤에 문제 보시면은 한 6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6문제면 맨 마지막에 뭐 이 묻는 문제를 이제 고려를 해도 실제로 내용 묻는 문제가 5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문제를 풀 때 지문이 조금 짧다. 지문이 뭐 이거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다 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달려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수능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개땡큐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읽고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땡큐예요. 이게 정보가 이제 그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5문제, 6문제나 풀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건데, 다만 이런 문제는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정보가 다 소중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 내용은 정말 많아요. 막 지문은 막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뭐한 3-4문제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요걸 다 열심히 읽어버리면 캐봐야 3문제밖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능 때는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불리하겠죠. 그래서 내용은 엄청 긴데 문제가 몇 개 안 날라왔다, 안 달렸다. 그렇다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지문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대충 읽으면서 핵심 포인트만 파악해서 문제 해결하는 데 쓰시면 돼요. 그냥 거기인데 거기 그런 지문에 그런 문제 너무 많은 시간 허비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 문제는 딱 적당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내용이 글이 그렇게 많이 길진 않으면서 문제가 좀 많이 달린 걸로 봤을 때 요 하나하나의 어떤 정보들이 되게 주옥 같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파악을 조금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 본 지문이니까 한번 쑥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나오네요. 그지? 그리고 그림이 딱 한 개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문제에서는 그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그림을 조금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나오고요. 여기 보면 그림에 뭐 있는 얘기 있네요. 그죠? 띠틈 있고요. 전도띠, 원자가띠, 기모띠. 그지? 농담입니다. 전도띠, 원자가띠 나오고요. 그리고 띠틈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마 이런 그 에너지 수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도 나오고 도체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 쭉 내려가 보면은 좀 중심적인 내용들은 반도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하면서 뭐 실리콘도 나오고 맞죠? 고유 반도체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원자가띠도 나오고 띠틈도 나오고 그죠? 전도띠도 나오고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많이 놀랐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시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 반도체 나오고 띠띠들 나오고요, 그죠? 띠틈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고유 반도체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뒤에 조금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불순물 반도체 중에 고유 반도체 반대말이 불순물 반도체인데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얘기를 하고요, 그죠? 잉여전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이렇게 양궁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반도체에 뭐 전도띠, 원자가 띠틈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불순물 반도체 종류 N형, P형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물 반도체 뭐 전기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하면서 뭐 고유 범위 뭐 있죠. 그리고 고갈 범위, 그리고 뒤에 보면 뭐 고유 범위 전에가 이제 무슨 범위야? 쭉 나오는 비고유 영역이죠. 비고유 영역, 고갈 범위, 고유 범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거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구나. 어떤 범위들이 있구나. 여러분이 그냥 대충 그렇게 맥락 잡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보시면 표현 묻는 문제니까 이건 맨 마지막에 풀어주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자, 2번에 보면 일치 묻는 문제죠. 이건 다 읽고 안 풀어주셔야 되고 뭐 읽으면서 풀어주셔야 되고. 자, 그런데 다만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3번하고 4번입니다. 자, 3번이 앞쪽에 나오죠. 이 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3번부터 먼저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맨 마지막에 이제 줄띠 꺼놓긴 했지만 어쨌든 이건 부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 3번, 4번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5번 넘어가면은 이게 적용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6번 이제 저희 의문 문제 염조들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상 3번, 4번,
2번, 5번, 그리고 1번 요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6번 여러분 알아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6문제니까 6, 20에서 12분 주겠습니다. 12분 주는데 마지막에 저기 의문 문제니까 1분 줄여가지고 총 11분 해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하세요. 자, 다 풀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요. 이 반도체 얘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반도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게 반도체가 수능에 연계될 가능성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의성이 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반도체에 지금 사활을 걸 지금 시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를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데 이제 뭐 이게 뭐 기업들 S 기업이라든지 그지? 둘 다 S 기업이네. 미안합니다. 이 SA 기업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네, 그지? 아무튼 모 기업 있잖아. 그리고 우리 저기 제드래곤 형님하고 저기 김태원 말고 이제 다른 성씨 가지고 계신 회장님하고 그죠? 요 두 회장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이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요새 이제 많이 이제 반도체로 이제 많이 실적을 내고 계세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AI 그렇죠? 인공지능이 조금 발전되면서 인공지능에 어떤 필요한 어떤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미국의 모 기업 있죠. N으로 시작하는 모 기업 있죠, 그지? N으로 시작합니다. E로 시작합니까? 그 고기업 있죠, 그지? 고기업이 떡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는 이게 반도체 어떤 사업이 좀 재편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밀리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기업도 되게 크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그지? 정부에서도 지금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경기도에 뭐 엄청나게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또 공장을 증설한다 했잖아요, 그죠?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의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능에 연계될 가능성이 그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좀 크다. 그렇게 보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이과 친구들은 여기 꿈의 직장이죠. 꿈의 직장이고 문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직장으로 들어갔는데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기 뭐 경영으로 들어가든지 뭐 들어가든지 간에 일단 우리 회사에서 뭘 만드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막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면 아주 좋습니다. 그지? 반드시 필수죠, 필수. 그지?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 차이를 설명해 보시게. 설명 못하면 뭐 가지고 했지, 그지? 이런 것들은 예쁜 기본 소양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너무 얘기가 많아졌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 시간 뭐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그죠? 자,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처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너지에 따른 전기 전도대 변화. 다시 말해서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대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전기 전도도. 전기가 잘 통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지?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를 올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열 에너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도를 올리는 건 에너지를 많이 투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여러분 전제 조건을 깔고 가셔야 돼요. 자, 에너지를 많이 준다. 온도를 많이 높인다.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할까? 모르겠어요. 자, 밑에 볼게요. 자, 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면 전기 전도도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온도 높여요. 에너지를 많이 투입을 하면은 전기 전도도가 오히려 감소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도체는요. 여러분 도체, 반도체, 부도체는 알지? 그죠? 부도체는 전기 안 통하는 거고요. 도체는 전기가 항상 통하는 거고요. 반도체는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에너지를 탁 줬을 때 전기가 통하고 에너지 안 주면 전기가 안 통하고. 그죠?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가 되게 산업에서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탁 주면은 전기가 탁 흘러요. 에너지를 안 주면은 전기가 안 흘러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전기를 흘렸다가 안 흘렸다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반도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딱, 그지? 전기를 탁 주면 1이고요. 전기를 안 주면 0입니다. 그러면 01010101 해가지고 신호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신호를 보낸 걸 가지고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보통신기기 같은 거에는 반도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TV에도 들어가고요. 핸드폰에도 들어가고요. 모든 전자기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반도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도체는 왜 온도가 증가하거나 자,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은 왜 전기 전도도가 감소하냐면요. 온도를 증가시키는 거.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면요. 원자가 진동을 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자가 막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면은 원래 도체는요. 전류가 원래부터 흐르고 있어요. 원래부터 흐른다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거든. 이꼬르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이꼬르 전자 이동입니다. 근데 이거 도체는 항상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전자는 막 이동하는데 원자가 막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면 전자 이동하는데 좀 방해가 되겠지. 그래서 오히려 전기 전도도가 감소를 합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면은 전기 전도도가 오히려 증가를 합니다. 왜 증가를 하냐면은 이때도 원자 진동은 발생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전자가 받는 에너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동을 해야지 전류가 흐르는데요, 반도체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돼. 이 뭐야, 이 온도를 올린다는 거지, 그지? 온도를 올려서 에너지를 올려주면은 이 전자 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전류가 활발하게 흐르겠지, 그지? 그래서 특정 에너지 구간을 이 에너지를 탁 줌으로써 얘가 전자가 좀 넘어줘야 돼요. 전자가 받는 에너지가 좀 있어가지고 특정 에너지 구간을 전자가 넘어서 전자가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증가시키면은 전기 전도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확하게 어떻게 올라간지는 여기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띠, 원자가띠, 기모띠, 그지? 자, 전자의 에너지 수준입니다. 전자 에너지 수준이 낮은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그지? 자, 여기에서 일단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전자예요. 전자가 엄청 많죠, 그죠? 전자인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빡 받아가지고 띠 틈을 넘어서 전도띠로 도약을 했어. 이 전자가. 그럼 전자가 이쪽에 이동을 하는 거죠. 그지? 그럼 전자가 이동했다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전도띠랑 원자가띠는요, 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왜 띠 모양으로 왜 형성이 되냐면은, 전자들의 원래 에너지 수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 전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준이 다 조금씩 다른단 말이야. 다른데 이 에너지 수준의 차이가 진짜 작습니다. 진짜 작으니까 거서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 수준이 거서 거기니까 이게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모여서 띠를 형성하겠죠. 그래서 이 원자가 띠나 전도띠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 미안합니다.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상식선을 알아두세요. 자,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그 원자가 띠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도띠로 올라가면 이 띠틈을 넘어서야 돼요. 이 띠틈 뭐냐면은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뛰어넘기 위해서, 그지?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띠틈이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정도 딱 주면은요, 에너지 받은 전자가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띠틈을, 그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실리콘이나 저마늄이 있습니다. 됐죠? 근데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띠틈이 겁나 큽니다. 겁나 커가지고 이걸 에너지를 에너지가 엄청 많이 줘도 이 띠틈 못 넘어 얘네들이, 그지? 띠틈이 엄청 크니까 절벽 사이를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으아, 다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떨어지진 않겠지, 그지? 못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 부도체가 고무나 뭐 나무 이런 것들이 있죠. 나무도 좀 통하긴 통해요. 근데 고무는 절대 안 나와요, 그죠? 고무 그지? 아무리 저희 전기 맞아도 멀쩡하잖아요, 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도체는 그래요. 도체는 띠틈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서 항상 전류가 흘러요. 항상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죠. 굳이 에너지 안 받아도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어쨌든 원자가 띠에 있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도약을 하면은 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생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띠틈을 넘어서야 돼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에는 재료는 실리콘이 저마늄이 있는데 보통 실리콘을 많이 쓰죠. 자, 실리콘은 반도체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미국에 보시면요, 반도체로 되게 이제 산업이 발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실리콘밸리죠. 그죠? 실리콘 겁나 많은 거기 실리콘 산지에 반도체 공장들 지어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니까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참고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이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순물 반도체.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미안합니다. 우리 기업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반도체가 대부분 불순물 반도체예요. N형, P형 반도체, 그지? 자, 일단 고유 반도체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고유 반도체는요, 순수한 실리콘의 순수한 저마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는 좀 비교적 띠틈이 좀 커요. 그래서 1.12 에너지 볼트, 이거 저마늄 같은 0.66 에너지 볼트 정도는 조금 이게 뭐 작긴 작아요. 작긴 작은데 이제 비교적 조금 이제 넓은 수준이죠, 그지? 근데 이제 고유 반도체 써도 됩니다. 고유 반도체를 이제 전자제품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이게 전기 신호 보낼 때마다 이렇게 띠틈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에너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전자를 이동시키려면. 그럼 이걸 계속 수도 없이 계속 많이 주면은 그 전기가 많이 소모가 많이 되겠죠. 그러면 전기 전략이 잘 안 되겠지.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듭니다. 자, 불순물 반도체는 전류가 좀 더 잘 돼요.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조금만 힘을 탁 줘도 뭐야 이게 좀 뭐랄까 전류가 잘 난다. 그러니까 조금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죠. 그지?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에다가 다른 물질 소량 첨가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를 좀 결합시켜버려요. 무슨 원자 결합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N형 반도체 한번 볼게요. N형 반도체 좀 확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N형 반도체. 됐죠? 자, N형 반도체는요, 아까 요 있었죠, 그죠? 요 원자가 띄고 요 전도 띄 있습니다. N형 반도체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5개인 원소, 다시 말해 인 같은 거를 소량 첨가합니다. 소량 첨가하는데, 자, 아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실리콘은요, 전자 4개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러면은 이 5개짜리 원소 인을 첨가하면 1개가 남죠? 전자 1개 남습니다. 1전자가 남아요. 1전자, 그지? 전자 1개가 남는데, 이 전자 1개가, 잉여전자라고 합니다. 이 잉여전자가 핵에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얘는 확실하게 결합되어 있잖아. 근데 얘는 핵에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니까 이 에너지가 좀 많은 편이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조금 높습니다. 불안정해서, 그지? 그래서 어디 있냐면 한 이쯤에 있어요. 띠틈 사이에 있습니다. 띠틈에, 전도띠에 가까운 띠틈에 있습니다. 이걸 주계준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음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요 사이에 요 사이 요 간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0.04 에너지 볼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0.04 에너지 볼트만 팍 주면 에너지만 탁 주면 된다. 얘가 이동하겠지 바로. 그럼 뭐야? 이 전도띠로 확 도약하죠. 결국은 뭐야? 0.04 적은 에너지를 내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자가 이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아까 얘기했죠.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는 뭐야?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0.04로도 쉽게 이 전자가 전도띠로 도약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아주 좋죠. 이거는 0.04만 딱 주면 딱 전류 흐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N형 반도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라서 주계준이라고 합니다. 이 준위를. 이 에너지 준위, 에너지 위치를 준다고 해서 주계입니다. 이건 한자 아니에요. 주계입니다. 그럼 밖에도 있겠지. 그지? 받는 거니까. 그지? 이건 주는 거니까 주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P형 반도체. 자, P형 반도체는요, 최각 전자가 이번엔 3개예요. 3개인 원소, 다시 말해 붕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소량 첨가합니다. 소량 첨가하면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실리콘 4개 정도 결합된다 했지. 결합되는데, 4개 정도에서 3개만 딱 결합된 게 뭐가 남겠습니까? 빈자리가 하나 남겠지. 그죠? 빈자리가 하나 남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잉여 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전자가 하나 남잖아. 남으니까 마이너스가, 전자는 보통 마이너스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한 개 남기 때문에 얘는 전자가 잉여 전자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얘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잖아. 들어가야 되는데 빈 공간이잖아.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양의 성질 가진 빈 공간이 그래서 양공이라고 얘기해요. 양공이 생겨요. 근데 이게 미안합니다. 자, 핵의 전자가 결합되지 않은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성질을 가지는. 얘가 신기한 게 어디 있냐면요. 이쯤에 있습니다. 얘는 이쯤에 있지, 그지? 자, 원자가 띠의 최상단에서 0.045 에너지 볼트 정도 위에 있는 띠 틈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6가지 차이, 그지? 요게 이제 에너지 볼트인데 아까 전에 주계준이랑 좀 비슷하죠. 0.045군, 0.045 조금 다르지, 조금 더 크긴 한데 어쨌든 비슷합니다, 그지? 이건 이제 내가 밖에 준이랑 같이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0.04 에너지 볼트를 팍 주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버리냐면 요소 요까지잖아, 그지? 요소 요까지 간극인데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팍 이동을 해가지고 얘한테 딱 붙어버립니다. 채워버려요. 그래서 요 띠틈에 이 전자가 탁 채워버립니다. 에너지를 받으면 0.45 에너지 받으면.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채워지죠. 채워지고 여기가 새롭게 양공이 생기겠지. 여기 놈 일로 갔으니까. 여기 놈 일로 갔잖아. 그지? 일로 갔으니까 요거는 채워지고 얘는 새로운 양공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양공이 여기 있던 게 밑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전자가 일로 이동한 거야. 결국에는.
양공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얘기했죠. 전자가 이동한 건 뭐다? 전류가 흐른다 했지. 이런 식으로 전자를 흐르게 해서 전류를 이동시키는 게 P형 반도체입니다. 자, 적은 에너지 0.04를 딱 줘버리면요, 실리콘 원자의 전자가 양공을 샥 이동합니다. 양식을 이동하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양공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전자가 이동한 거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두 개 좀 다르죠. 다른데 어쨌든 전류가 더 잘 흐른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줘도. 그러면 에너지 전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P형 반도체예요. 그래서 뒤에 아마 문제를 볼 것 같은데, 문제를 볼 때 이게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시면은 그냥 N형 반도체는 전자, P형 잉여 전자, P형 반도체는 양공,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면 조금 덜 헷갈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불순물 반도체. 요거 아까 얘기 N형, P형 반도체 있죠. 요거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를 이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요.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전기전도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반도체는 일단 뭐라 했어요? 반도체는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전기전도도 높아진다 했지, 그지? 왜냐면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뭐 고유 반도체보다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더 큰 영향을 받긴 받아요. 왜냐면 이게 미안하다. 받으면 되는 그 에너지가 되게 적잖아요. 적으니까 이게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이제 전기전도 확 올라가겠지, 그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자, 불순물 반도체가 이제 일단은 고유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불순물 반도체 N형, P형인데, 그럼 선생님, 아직 그 온도 안 올린 낮은 온도에서는 뭐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 온도 안 올렸어요. 안 올렸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불순물이 추가된 게 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도핑된 거. 그러니까 도핑된다는 건 불순물 대다는 거든. 도핑된 원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훨씬 더 많아지겠지. 왜냐면은 그 도핑이 많이 되면은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잉여 전자, 그지? 그리고 P형 반도체 같은 경우 양공이 좀 많이 생성될 거 아니에요. 도핑이 많이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 많이 생성됐다는 거는 그만큼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좀 판가름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계속 전기 전도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지? 한번 보겠습니다. N형 반도체. 자,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지? 주계준이 얘기했습니다, 그지? 그 잉여 전자죠, 그죠? 자, 이 반도체 이제 쭉 올라가는데 전기 전도도를 우리가 살짝 보면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 되면은 약간 정체를 보이다가 막판 되가 확 올라갑니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좀 정상적인 범위가 이제 비고유 영역입니다. 자, 비고유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미안합니다. 손가락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지? 왜 그러냐? 아니, 뭐 안 되네. 그냥 작게 할게요, 그냥. 확대를 하면 좀 그랬네. 자, 비고유 영역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도 상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얘기했잖아요. 자,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에너지 많이 준다는 거거든. 그지? 많이 주니까 얘네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잉여 전자들이 겁나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겁나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미안합니다. 이거 너무 떠들면 목이 아프네. 자,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동하는 놈들도 많아지겠지. 왜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뒤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는 에너지도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전기 전도도가 다 상승하겠지, 계속. 미안하다.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어우, 씨.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그지? 잘 들어. 그러니까 자, 일단 비고유 영역에서는 그래요, 그지? 에너지를 받아야지 전도뒤로 이동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잉여 전자들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 많이 주면 전기 전도도 상승합니다. 그지? 이게 비고유 영역인데 중간에 여기 정체되는 부분이 생겨요. 왜 정체되는 부분이 생겨요? 여기 이제 고갈범위라고 하거든. 자, 특정 온도 범위에서, 그러니까 한 200도 한 전후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비슷비슷할 거겠지. 그 특정 온도 범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 유지된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자기 이동하잖아. 그래서 이동해가지고 전기가 흐르잖아. 그러면 이게 잉여 전자를 소진하죠. 잉여 전자 잉여 쓴 거야. 또 썼어. 계속 온도를 올려. 써. 계속 써. 이게 쓰면 어떻게 되겠니, 나중에 되면?
다 쓰겠죠. 그래서 그 잉여 전자를 다 써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주계 준위의 어떤 잉여 전자들이 모두 소진이 돼버리면 전기 전도도가 유지가 된다. 그게 고갈법입니다. 그래서 고갈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나? 아닙니다. 에이, 한번 200도 이상 확 올려보자. 더 올려봤어요. 더 올려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일정 200도 이상 올라가 보니까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전기 전도도가. 가만히 알고 보니 이거를 온도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자가 띄어 있는 나머지 전자들 있죠. 다 이동해버리겠지. 에너지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그지? 그래서 비고유 영역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전기 전도도가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 좀 지워졌는데 원자가 띄어 있는 전자마저 다 이동을 해버립니다. 온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받아버리니까. 그지? 그리고 더 올려버리면요 순수한 실리콘의 성질까지 다 발현이 됩니다. 그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실리콘이 아까 얼마 캐서 띠틈이 실리콘의 띠틈이 1.12 에너지 볼트였나? 그죠? 이까지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실리콘 안에 있는 전자까지 같이 다 올라가겠지. 여유 있는 전자들은 인의 전자들이잖아요. 이거 말고 그 실리콘 내부에 있는 전자가 다 올라가겠지. 근데 이게 실리콘에 있는 원자나 전자가 훨씬 많거든요. 인보다. 인은 소량 첨가잖아. 근데 실리콘 자체의 어떤 순수한 실리콘의 성질을 발현되면 실리콘 안에 있는 전자, 그 수많은 그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에너지 준위로. 그러면 이거 다 올라가 버리니까 전기 전도도가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범위를 고유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쉽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양공이라고 얘기했죠, 그지? 자, 비고유형에서 맨날 똑같습니다. 얘는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전도가 상승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에너지를 받아야지, 그지? 에너지를 받아야지 얘가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그지? 그 양공이 새로 생기고 전자가 양공을 이동을 하니까, 그지?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전도 상승이 맞습니다. 비고유 영역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포화범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갈범위 좀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간에 얘도 마찬가지로 특정 온도 범위에서 전기전도도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데 이 이유를 이 지문에서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지되는 이유가 저기 잉여 전자들이 다 소진돼서 그런 거잖아. 다 없어져서 그런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양공이 다 소진되면 되겠지. 이게 계속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까. 이거 채우면은 전류가 흘러. 다른 것도 뭐 채우는 게 있겠지. 그지? 다른 것도 채우는 게 있겠지. 이렇게 양공을 계속 채웁니다. 계속 채우다가 이제 양공이 더 이상 없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지가 되겠죠. 양공이 채울 때 다 채워져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나온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포화범위라고 했는데 포화범위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고갈이잖아요. 위에 거는. 그 잉여 전자를 다 썼다. 다 썼으니까 고갈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양공이 있었는데 양공을 다 채워 넣었다. 다 채워 넣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지? 그게 포화범입니다. 나 지금 다 포화됐어. 난 지금 양공 다 채워졌으니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 포화죠. 그지? 그래서 포화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내용 일치 묻는 문제죠. 아까 미안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부터 먼저 풀어야지. 그지? 이거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거 풀어야 돼. 내가 왜 순서대로 얘기해놨지? 그냥 순서대로 풀게요. 여러분은 이제 푸는 순서는 아까 맞춰서 했는데 그냥 문제 순서는 그냥 내가 선생님 쪼드려 하겠습니다. 자, 2번 여기 1지문 문제죠. 보겠습니다. 자, 붕소 원소는 인 원소에 비해서 최대 전자수가 2개 적다 했는데 붕소 3개, 인 5개. 5 빼기 3은 2. 산수 문제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가 때 전자 에너지를 받아야 전도 뒤로 이동하죠. 그렇지? 네, 2번 왜 이리 쉽노? 자, 소 이지하네요. 자, 도체를 구성한 원자의 진동은 도체 전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도체는 원자 진동 생기면은 오히려 전류가 방해를 받았겠잖아, 그지? 그래서 전기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도체는 반도체와 달리 전자 가지수 에너지 영역, 전자 가지수 에너지 영역 다시 말해서 뭐야? 띠틈이지. 그지? 도체는 띠틈 없다 했죠. 미안합니다. 자, 4번 맞고요. 자, 전자가 부도체의 띠틈을 띄는 부도체 띠틈 겁나 크다 했잖아, 그지? 반도체 띠틈 띄는 것보다 어렵지 않아요. 5번 맞고 답은 2번. 자, 넘어갈게요. 자, 고유 반도체고 얘는 둘 다 불순물 반도체인데 얘는 N형인데 헷갈리니까 그냥 그 잉여 전자라고 할게요. P형 헷갈리니까 그냥 양공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 모두 불순물 첨가인데 얘만 불순물 첨가 안 됐지, 그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전자의 도약이 필요하지 않다. 3개 다 필요합니다. 그지? 전자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3개 다. 그렇잖아, 그지? 다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지? 에너지 받아서.
자, 전도체에서 파울리, 베타올리 다 적용돼요. 이 세 개 다. 그지? 그다음 원자간 결합이라는 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불순물 첨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달리가 틀렸네, 그지? 됐고요. 자, 니은 뒤에 전류흐르는 주요 관연 전하부. 자, 이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잉여 전자잖아,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양공이니까 플러스네, 그지? 부호는 반대가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쉽지? 너무 쉽죠? 자, 쉬운 줄 알았지만 요건 이제 서로 위아래를 뒤바꿔놨습니다. 맞죠? 이게 P형이고 얘 N형이죠. 제약전자가 3개니까 이거는 P형하니까 헷갈리니까 양공 할게, 양공. 그지? 부족하니까, 그지? 5개니까 요거는 잉여전자 생기는 거지. 잉여전자. 그지? 요게 N형이고 요게 P형이죠. 그지?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순수한 실리콘과 달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 전도도는 감소한다. 이거 말 자체가 안 되죠. 온도가 증가하면 전기 전도 감소하는 거 도체잖아. 그지? 이게 다 반도체인데요. X. 순수한 실리콘도 반도체인데요. 자, 고갈범위 이상 온도에서는 실리콘 본연의 성질이라는 전기는 억제된다. 억제되는 게 아니고 도로 급격하게 올라간다겠지. 고갈범위 이상에서는. 그죠? 억제되는 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N형 반도체 설명할 때 얘기는 했었는데 P형 반도체에서는 아예 설명 안 했지. 그지? 그래서 몰라요. 이제 맨 마지막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포화 범위까지는 얘기했는데 그 고유 영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지? 얘기 안 하니까 이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번은 아예 뭐 신경 안 써도 되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또 양공이잖아. 양공은 가죠. X. 자, 그 다음에 불순물 원자와 실리콘 결합이는 P형이 근데 이건 N형이잖아. 나는 그지? X 나오면 5번이네, 그지? 가는 양공이지, 그지? 양공이 존재 에너지는 뭡니까? 받게. 자, 5번이 답이네요. 이것도 쏘 이지 않아요? 5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고갈범위 같은 경우에는 주계 준위의 전자를 다 써서 유지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포화범위는 과연 어떨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하면 아마 양공을 다 쓴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답은 5번이죠. 밖의 준위는 양공의 수가 줄어들어서 전기 전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 답은 5번입니다. 그걸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돼요. 띠틈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띠틈 존재하지 항상. 자, 파울리, 베타올리 갑자기 이 왜 나옵니까 이 얘기가? 그지? 뭐 베타올리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놨고요. 박해준이 에너지가 더 낮은 위치로 변한다는 이런 얘기 없었죠? 그지? 없었고요. 파울리, 베타 또 이거 또 나와 왜? 자, 조용대 전자들이 뭐 이게 완전 헛소리지, 그지? 헛소리. 답은 너무 많아. 자, 1번 보겠습니다. 이거 끝이가? 자, 불순물 이게 답은 5번입니다. 자, 보유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구분했지? 구분하고 온도에 따른 불순물 반도체 전기 전도도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답은 5번이고요. 만드는 방법은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무슨 말이야? 장단점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경원리 선수. 자,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전망을 없죠. 자, 그다음에 뭐 어려운 점, 극복방안 없고, 그리고 성능 평가, 평가 요소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너무 쉽습니다. 다 쉽네, 그제? 자, 이거는 어떤 수량, 원자의 개수를 넘어선다 하는 거니까 수량을 초과하는 거예요. 이 중에 수량 초과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제일 가까운 거 찾는 거니까. 그지? 수량 초과한다. 수치를 초과한다. 비슷하지. 제일 가까운 거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거랑 관련 없어요. 그지? 시기를 넘는다. 고비를 넘기는 거고, 산을 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넘는 거고, 그지? 이것도 38선 넘는, 이것도 물리적으로 넘는 거지. 경계를 건너는 거죠. 다만이죠. 이건 높은 곳으로 가는 거고, 경계를 건너는 거고, 이건 약간 파인 것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물리적으로 건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제 통합인데요. 거기도 과학 지문이 나옵니다. 통증과 관련된 과학 지문입니다. 이제 최근에 또 과학 지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도 과학 지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